안녕하세요. 사나비TV 김기주입니다. 최근 영케어러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생계를 포기하고 간병인을 점령하는 청년 돌봄자들을 영케어러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당장 일을 하지 못하시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추후 나이가 들어 절대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에서도 관리가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케어러분들이 독박간병으로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간병살인 등의 뉴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영케어러만의 문제가 아닌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모든 보호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병비의 급여는 이번 대선 후보 보건복지 1순위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양병 관련 안 좋은 뉴스를 보시면 80~90%가 간병인 관련 문제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험도 비급여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문제가 크고 환자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요양병 간병비 급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행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먼저 간병비가 전액 환자와 보호자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환자 상태, 질환에 따라 치료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활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따로 받지 않는 환자분들의 요양병원 한 달 입원료가 대략 6~70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를 하루에 4~5시간 받는 분들의 입원료가 100에서 110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비용도 한 군데 요양병에 계셨다면 연 100에서 500만원 가량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보전해주니 실제 환자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 10에서 50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돼요. 크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필요한 간병 비용은 보험이 되지 않아 공동간병 기준 한 달 60에서 100만원 가량을 부담하여야 하고 개인 간병 비용은 한 달에 300만원이 넘습니다. 요양병원은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가장 고령의 중증도가 높고 사망률이 높은 환자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요양병원 10년을 일하면서 간병이 불필요한데 간병을 받는 분은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현재까지 모두 환자 보호자의 부담이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부담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입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결국 그런 환자분들이 상대로 저렴한 요양원이나 댁에서 보호자 간병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중이더라도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다 보니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애 주기상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는 노화, 사망 주기에서 일정 비율의 만성질환자들은 요양병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면 결국 환자 보호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증대와 노인복지 악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사례됩니다. 그나마 자녀분들이 많거나 본인 재산이 있으시다면 공동 간병인 비용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개인 간병비가 월 350만원 이상이고요. 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거나 가족이 없는 분들은 치료는 필요하나 가실 수 있는 정상적인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건강권의 박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선망, 정신행동장애 악화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다인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1인실에서 개인 간병사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치료 비용이 아니고 1인실 비용 월 최소 180만원 이상이고요. 개인 간병사 비용 월 350만원 이상입니다. 만으로 한 달에 5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 끝나면 다행이지만 몇 달 이상 길어지게 되는 경우 감당하실 수 있는 보호자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치매 환자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보호자분들은 비용 감당이 되지 않아 댁이나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호자분들은 강한 진정제나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하여 환자분들 최대한 빨리 조절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더 비용 부담이 적으니까요. 허나 위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증량하면서 적정 용량을 확인해야 환자분의 건강에 해롭지 않지 강한 약을 빠르게 사용하게 되면 증상은 빨리 조절되겠으나 적정 수준 이상의 약물이 빨리 들어가면서 부작용 및 사망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그 보호자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며 단지 해당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여유가 없으셔서 그러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1인실과 개인 간병비를 일정 시간 동안 보험 적용해준다면 보호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 더 나은 치료를 받고 호전되실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격리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간병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세심한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하고 문케어가 현 정부의 주된 의료 정책이었음에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는 오히려 보험 보장률이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저수가 정액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나 다른 급여, 비급여 치료와는 다르게 간병비는 오롯이 환자와 보호자 전액 부담인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간병비는 비급여로도 인정받지 못해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실손보험 등 혜택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간병의 질 저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면허 관리 등 간병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되지 않고 민간 간병인 업체를 통해서 요양병원 근무한 상황에서 간병의 질적 수준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간병 질의 저하로 장기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의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이 24시간 체계가 수도권에서는 대부분이어서 최저임금, 근무시간 제한 등에서 노동법, 고용법 등에 저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직업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제도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일부 문제되는 요양병원의 생존 문제입니다. 일부 의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받지 않고 의료적 기능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환자를 입원시키고 처치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칭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유지 형태입니다. 어쩌면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하지만 간병비 부담으로 모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원이나 댁에 모시는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으로 모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이 간병비 급여가 되면 의료적 기능이 적은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불필요한 입원과 재정지출의 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일부 문제되는 요양병원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병비 급여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고용법, 노동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및 주 40시간을 지키면서 병실당 1명의 간병인을 두려고 하면 한 개 병실당 4명에서 5명의 간병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주일을 24시간 7일을 곱하게 되면 168시간이 됩니다. 이거를 주 40시간에 쉬는 날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4명보다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며 최저임금의 야간 수당 등을 제공하려고 하면은 한 개 병실당 월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6인실 기준 1인당 17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4인실 기준 1인당 25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간병 시스템과 각종 법을 지키면서 보험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매우 크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어보험 사업이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아닌 간호인력을 늘려서 급성기 병원에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요양병원에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비용 문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간병을 요하는 중증 환자들이 많다 보니 급성기 환자에 비해 간호간병에 들어가는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금액이 많이 추산되어 정부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급성기 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중증의 환자를 간병하는 것이 수가적으로 경증의 환자를 보는 것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다 보니 인력도 같아지게 되어 결국 중증의 간병을 요하는 환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시행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선의 방안은 각 병실별로 간병인이 주 40시간 지키면서 한 분씩 계시는 방법 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비용 부담으로 시행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노인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간병인 시스템을 유지한 채 간병비만 급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4인실 기준 환자 한 분당 한 달에 100만원의 간병비 중 절반은 정부에서 부담을 한다면 정부에서도 요양병원 간병비로 요양병원 20만 명 입원 환자 현재 기준에 대해서 연간 1.2조의 비용 투입만으로도 환자 보호자의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6인실 기준
환자 1인당 한 달 70만 원의 간병비 중 절반을 부담한 경우는 8,400억으로 더 적은 비용이 환자 보호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방안의 간병 요구도가 높을수록 높은 간병비 지급도 필요합니다. 이 방안은 정부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 투입으로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라 생각되어 당장 실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 제도를 고용노동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놓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안은 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카메라를 각 병실에 설치하여 낮 시간엔 충분한 수의 간병인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야간에 필요할 때만 소수의 간병인분들이 일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의 경우 야간 간병 인력을 줄여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한 경우 간병에 대한 감염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AI 카메라에 의한 개인정보 원해 노출 문제나 AI 카메라가 낙상 예방 등 간병이 필요한 순간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AI 카메라 각 병실에 설치하고 중환자의 경우 심전도 모니터를 간호사실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사례됩니다. 입원원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근무한 인력을 줄여서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감염병 창궐 시 원내 감염 가능성도 가장 낮이라 사례됩니다. 간호과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님들이 인력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환자분 관리의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증의 환자를 보는 급성기 병원보다 중증의 환자를 보는 유한병원의 간병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간호 간병이 들어간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중인 급성기 병원에서 겪은 바와 같이 간호과에서도 중증 환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행동 심리 증상이 심한 환자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선 환자 간병이 어려울수록 높은 수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환자의 행동 심리 증상이 심하거나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개인 간병이 급여화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민감한 사항이어서 아직까지 다루지 못했던 간병비 급여화를 처음 다루게 되어 조심스러우면서도 꼭 해야 될 숙제를 한 느낌이 듭니다. 충분한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